실버타운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한 건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죠. 그렇죠. 보증금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시라는 거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거밖에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 데도 있고 좀 저렴한 데도 있지만 내가 혼자 됐을 경우에 해결이 특히 남자분들 해결이 안 될 때 거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나 혼자 생활해도 돼 이러신 분들도 좀 있는데 남자분들은 일단은 실버타운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밥 해결되지. 의료 문제 해결되지.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부탁한 거 잘 못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이 워낙. 그러니까 거기서 나 알아서 해주지 이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많은 것이에요. 장점이야 많죠. 한 군데서 다 해결이 되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다 주니까. 특히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장점만 있죠. 장점만. 단점이 어디 있어요? 이론으로 볼 때. 직접 겪으셔야지 단점이 보이지 이론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엔 실버타운 단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지만 꼭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유 실버타운 모르고 하시는 말씀 이거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댓글 달아서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첫째로요 실버타운 들어가면 이거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냥 아파트나 주거 시설에 비해서 자기 공간이 좁아요. 당연하죠.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넓은 공유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거기서 무슨 학습 활동하고 사교 활동하고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뽑아야 되니까. 그럼요. 개인한테 이제 분양하는 개인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맞아요. 좀 답답해 하시죠. 실버타운은 전용률이 뭐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커다란 시설을 보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작고 집에서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20몇 평짜리가 뭐 하더라도 내가 요방 저방 꾸미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사는 거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분, 적응하지 그렇죠. 못하는 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요. 맘대로 막 옷 입고 밤에 내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 평소 살 때 집에서 뭐 뛰어다니고 손주들이 와서 뭐 공 차고 놀고 이런 넓은 집에 사시던 거 가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럼요. 호텔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또래가 있어서 좋다고도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나보다는 조금 더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건강에 다 염려증이 있고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시다 하더라고요. 사회에 있다 보면은 젊은 사람도 어울리고 나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진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 공간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좁은 공간을 감내하지 못하면 수영장, 사우나, 뭐 도서실, 식당, 뭐 미술실, 댄스실 이런 걸 어떻게 빼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사람들이 향유하게. 응? 모든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이제 불편을 자기가 극복을 해야 돼요. 감내해야 되고.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평수 넓게 나는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답답한 어느 호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많죠. 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연령이 제한돼요. 입주 연령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나 아무 때나 그럼요. 가는 게 아니야. 예. 대개 이제 국내 실버타운은 한 60세부터 입주가 가능하죠. 근데 미국은 뭐 55세부터 가능하대요. 맞아요. 미국. 일찍 들어가서 노후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연령 제한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면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럼요. 공급이 딸린 거예요. 지금. 예.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심지어는 어떤 곳은 5년, 6년 전에 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대요. 예.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좋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윤 추구를 좀 덜 하다 보니 혜택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5, 6년 전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안 받아요, 또. 맞아요. 요즘 80세 이상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신데 80세 이상은 또 안 받아요. 그러니까 80세 전까지는 네. 사회활동도 하고 사교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싶어 맞아요. 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몸도 불편해지고 힘도 없고 이제 주로 케어를 많이 받아야 되는 여건이 되면 이제 그때 들어가고 싶어. 사람은 누구나 그러죠. 근데 그 나이 되면 안 받아.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다가도 몸에 이제 결정적으로 병이 드는 시기가 되면 요양원으로 가세요.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쌩쌩하게 내 혼자서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는 거기가 아니라도 딴 데서 살면 재밌어. 맞아요. 그러니까 실버타운과 요양원과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버타운에서 모든 의료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80이 넘으시고 좀 더 중증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시면 초고령으로 맞이하게 되시면 실버타운에서는 해결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실버타운에서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시고 엄마나 아빠는 이제 거기 들어가셨으니까 하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양원으로 가게 되면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크시다 그러더라고요. 외로움과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게 굉장히 크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르시고 이제 아우 안에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싱 뭐 간호사도 항상 있고 닥터도 있고 뭐 검진도 해주고 수시로 뭐 진료도 해준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웬만한 그 장애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결정적인 혜택도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듣던 거하고 좀 다르네.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허화실이 있는 건데 이 점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겉에서만 보고 이론적으로만 보고 모르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거기 그래도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래도 거기가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부대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나오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라고 저희가 늘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실버타운에 그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적어요. 당연하죠. 예. 아주 적어. 아주 적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850만 명이란데 실버타운 입주 가능한 세대 수는 뭐 8,000세대, 9,000세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맞습니다. 전체 노년 인구의 0.1% 정도만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는 통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커요. 실버타운이. 사정이 이러하니 비용도 비싸게 받는 거고 또 원하는 적시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없죠. 예. 그런데 뭐 실버타운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데이케어 센터나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도 지금 대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좀 알려져가지고 등급 받는 대기도 말도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엄마도 그 치매가 이미 오셨는데도 거기 들어가시질 못한대요, 지금. 그게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거기만 다니시더라도 자녀의 부담도 좀 줄고 어떤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 정신적인 부담도 줄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소일할 때도 생기시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노년의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도래했다고 해서 장수 사회가 돼서 좋은 점도 많지만 이렇게 반면에 너무 힘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네. 비용. 비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실버타운 비용 문제, 이거 뭐 제일 그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죠.
근데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4억, 5억, 비싼 곳은 10억까지도 한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소위 고급이라고 하는 네. 거. 이거 사실인데 생활비를 얼마 내느냐? 월 250만 원에 300만 원. 1인당. 맞아요. 둘이 들어가면 곱하기 2. 이.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좀 추가해서 향유한다. 플러스 알파.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두 분이 생활비가 500, 600. 이렇게 쓰면서 그냥, 또 거기다 플러스 다른 비용 들면서 사시는 분들은 문제 없지. 근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버타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 여러 가지 요소. 연령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이제 본인의 성향,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비용적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싼 건 아니에요. 또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조금 저렴하고 내 맘에 들게끔 해놓은 곳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얘기했듯이 고려해야 될 부분을 조금 1, 2, 3으로 좀 나눠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지인들과 좀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최고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그냥 그대로 머무르면서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그대로 서로 교제하면서 하던 일을 하면서 가끔 자녀들하고 교류하면서 사는 삶을 추천드립니다. 실버타운 좋은 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환상에서 결심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 또래 이렇게 도래하신 분들 50, 60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냥 나의 노년은 무조건 실버타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래요. 아니 근데 실버타운 그렇게 자꾸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실버타운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정말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너무 다른 건데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실버타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80 이상이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실버타운을 향유하시려면 오히려 조금 건강이 있을 때 하시려는 건데 뭐하러 건강이 있을 때 그렇게 하냐 이거죠. 네. 내가 들어가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보고 더 나이 든 사람들만 보면서 거기서 약간 젊은 세대랑은 단절된 듯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는 그런 공허함이 또 그렇게 크대요. 난 이제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하고밖에 이렇게 교류를 못 하는구나. 이래서 진짜 한 달 만에 오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나보다 좀 젊고 역동적이고 생기 발랄한 사람하고 호흡하면서 사는 게 좋지. 그럼요. 건강이 허락하시면 사실은 차보다도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사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실버타운 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좀 하루가 그냥 유유자적 흘러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마 정말 몇 달 하시면 아주 그냥 하기 싫어지실 거예요. 역동적인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보는 거라도 있고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내 스스로가 돌아다니는 게 정말 진정한 또 행복이고 또 건강 유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실버타운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살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만족도 높다.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높다고 했겠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곰곰이 이런 걸 요리조리 다른 시각에서 또 판단해 보면 매일 아이고 힘이 없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있는 분들하고만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거 그냥 그 바람직한가 싶어서 나는 뭐 더 젊은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기로 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원장님은 그런 삶이 맞으세요. 저도 그렇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좀 역동적인 삶을 선택하시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으신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의 시니어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